선택 2020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 김봉현 편집국장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도민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의미를 냉철히 되짚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도 여전히 준엄한 상황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당선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당선인들도 선거 과정에서 현재 제주가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우려했던 만큼 제주의 미래를 진단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가 21대 4.15 총선에서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을 초청해 제주미래 청사진과 정치 철학을 확인하는 2020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특별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영훈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거가 끝나고 어떻게 잠 좀 주무셨습니까? 네, 좀 편하게 잤습니다. 예. 뭐 그래도 유권자들 인사하고 뭐 개표 지켜보고 이렇게 평소보다 이렇게 여유 있는 잠은 주무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예, 시간적으로야 뭐 부족했지만 그래도 또 당선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단잠을 좀 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당선이 확정되고 그 시점에 캠프 내에서 간단한 이제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선거가 제주 시민인 유권자 또 선거구의 유권자들의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도민께 그리고 유권자들께 당선 소감을 좀 밝혀주시죠. 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 도민으로부터 또 저희 시민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랑을 주셔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서 다시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 주셨던 도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 제대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이 주셨던 목소리를 국정 과정에서 또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부 대책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통하는 그런 의정활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질문은 조금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또 뒷질문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선거라고 하는 게 유권자의 선택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주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5글자로 좀 축약해서 표현하신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주도민의 표심은 땡땡땡땡땡을 심판했다. 뭐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희 도민의 표심은 어쨌든 뭐 보수 야당을 심판했다. 5글자가 안 되네요. 보수적 야당이라고 그럴까요? 보수 야당을 심판했다. 좀 풀어서 설명하신다면 뭐 단순히 보수라는 게 비판의 대상은 아닐 테니. 보수 자체가 비판이 된 것은 아니고 현재 야당이 존재하고 있고 또 미래통합당이라든가 또 다양한 야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제 나타났던 상황은 이제 선거 막판에 올수록 이렇게 막말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뉴스에 이제 상위 링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인신공격과 같은 또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이 저는 상당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수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신에서는 상당히 극찬을 했는데 호평을 했죠. 야당에서는 그를 존중하는 메시지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실책이라고 보고요. 외신은 호평을 하고 야당은 호평을 하고. 호평을 하고. 이런 엇갈린 주장이 국민들 또 우리 제주도민들의 어떤 눈과 귀에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다가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도의원 시절부터 트레이드 마크였던 흰머리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싹 바뀌었어요. 또 이렇게 낯선 풍경도 3일이면 일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이제는 뭐 그 예전에 사진을 보면
하얀 머리가 있을 때 사진 보면 저같이 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뭐 특별히 머리 염색을 네.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선거를 앞두고?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관리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머리가 좀 빨리 자라는 스타일이라 자주 염색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보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부담도 좀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게 하얀 머리, 검은 머리가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 이미지가 네.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젊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꼰대로 인식되기 시작했더라고요. 벌써 나이는 이제 5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치 20대가 보기에는 30대가 보기에는 60대, 70대의 꼰대처럼 비춰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여러 가지가 전개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염색을 딱 했더니 어떤 어르신 경로당에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이야 우리 오 의원 심부름 시키기가 내가 좀 부담스러웠거든. 근데 이제는 편하게 겁니까? 심부름 시킬 수 있게 됐어. 고마워.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됐구나 네. 하는 걸 또 확인하게 됐죠. 예, 젊은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네, 네. 일종의 좀 노력을 하신 네, 편인데 네, 말씀 중에 70대라고 하는 네. 그 어떤 생리적 나이 자체가 꼰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닐 테고 물론 그렇죠. 예. 네. 그 나이 때에도 상당히 전향적이고 네. 진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렇지 못한 분들을 이르러서 본인이 이제 그런 네. 입장에 처하지 않겠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의지를 어떤 또 상징적 보여줘야 의지를 되는 거죠. 염색으로 하신 건데 이제 그것도 파란 머리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 그 오영훈 TV에 네. 구독자 수가 이제 지금 선거 직전에 이제 개국을 해서 그렇죠. 2,000명이 넘으면 이제 한다고 했는데 공약을 하셨군요. 덜컥 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넘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뭐 기왕에 하는 염색이니 한 번 정도 파란색을 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제주 선거구 3곳을 다 석권을 네. 했습니다. 네. 민주당 세석을 세 선거구가 다 차지한 역사를 보니까 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이 이제 5번째 네. 완승이란 네. 말입니다. 네. 네. 서귀포시 선거구를 예로 든다면 과거에 이제 새천년 민주당 시절부터 생각한다면 6번째 승리이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이 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그 표심의 배경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뭐 명확히 분석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좀 특수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계속 선수를 바꿔왔다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1대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또 한 분 네. 계셨고 20대에서도 그렇습니다. 둘이 두 이제 분. 또 네. 새롭게 있었고 그 전에도 뭐 또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 과정이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민주당이 자만하지 않고 계속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도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좀 준 측면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좀 너무 무겁게 지금 이 상황을 봐야 한다. 특히 민주당 저희 입장에서는 도당위원장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만히 즐기기만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무게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민주당이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은 영원히 없을 수 있어 하는 메시지처럼 저는 들려요. 그래서 조기에 성과를 좀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황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도민께서 주신 거니까 좀 현안 해결에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성과를 좀 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처한 상황 또 국가가 처한 위기 여러 가지가 아직 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축배를 들고 있을 여유는 없는 시기죠. 전혀 없죠. 예. 선거 기간 동안
뭐 나름대로 어떤 네. 어떤 고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힘들었던 시기 또 음. 가장 좀 보람 있던 시기 두 가지 장면을 좀 캡처해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가족과 관련되는 건데요. 네, 가족 이게 선거는 제가 그 일종의 이제 주역이죠. 주역으로 이렇게 네.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가족들은 스텝으로 또 이렇게 네. 도와줄 수밖에 네, 없는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모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데 가족이 함께 져야 하는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좀 힘든 거죠. 예, 처족과 보조관 말씀이십니까? 뭐 아니면 네. 그걸 포함해서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제가 볼 때는 인신 공격을 받은 네. 것도 있고 비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이들에게 또 저희 부모님께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이 좀 아프게 좀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과연 정치, 선거라는 제도가 만들어내는 결과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가족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기쁨이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애들이 다 커서 다 유권자가 됐기 때문에 네, 유권자인 아이들과 함께 선거를 선거운동을 해본다는 것,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희들 자원봉사자들과 또 지지자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구상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변화를 도모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뻤죠. 어려웠던 시기 또 네. 보람 있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가족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죠. 좀 역설이긴 합니다만 네, 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거를 네. 치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영욱 의원 이제 재선이 되셨습니다. 네, 네, 네. 초선 당시 상반기에는 네. 그 문화관광 교문이, 예, 교문위에서 교문문화체육관광 하셨고 있죠. 이제 네. 하반기에는 농해수위를 네. 하셨는데 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네. 혹시 뭐 조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구상하고 계신 상임위가 있을까요? 아직은 뭐 결정이나 이제 확정을 했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또 차지했기 때문에 당 차원의 전략적 그 판단과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의 현안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현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당선자 세 분과 함께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4.3 문제 해결과 저희 특별자치도 어떤 분권 모델의 완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행정안전위원회가 또 바람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 문제를 또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국토교통위원회가 또 판단돼야 되고 1차 산업의 경쟁력을 좀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또 농해 수위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제주 관광이 가장 어려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대응하려고 하면 또 문광위원회 또 가야 되는 문제. 그렇네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해서 제주 도민들의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로 전략적으로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율과 안배를 통해서 네. 그 중심의 화두는 역시 제주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앞서 말씀한 것과도 네. 다 연계되어 있는 질문입니다만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하겠다. 제1호 법안 이건 꼭 처리하겠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제1호 법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물론 4.3은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시기에 좀 통과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1호 법안은 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출신학교 예, 차별금지법. 20대 국회에서 저희 일로 대표 발의 법안인데요. 재정법안이어서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공청회까지 다 거쳤는데 네. 어쨌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제 단계를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출신학교 차별금지에 대해서 특히 보수야당의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됐는데 이번 21대 국회는 조건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당이 또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좀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저희 후배 세대 제주에서 나고 자란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또 지방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문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과 그리고 진학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출신 학교 그리고 지역에 대한 차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좀 만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물론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내내 강조하셨던 부분이어서 네. 21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네. 바로 여기에 좀 무게를 좀 실으실 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영훈 당선인께서 제주시 을 선거구 네. 지역구시잖아요. 네. 제주 을이라면 제주 중앙로에서 그렇죠. 구좌 앞 종달리까지 저 우도까지. 우도까지 예. 네, 위쪽으로는 뭐 봉계, 예, 뭐 아라동을 다 아우르는 이 일대겠죠. 자, 21대 국회에서 아까 지방대 차별금지법 네. 말고 네. 지역구를 위해서 네네. 제주 을 지역구를 위해서 네. 이것만큼은 꼭 성과를 이뤄내겠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지역구 게 있겠어요? 전체를 보면 네. 어쨌든 면적을 보더라도 읍면적이 이제 면적이 또 많고 특히 뭐 동지역이라도 하더라도 이제 또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1차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아주 또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시행될 예정인 공익경직불제 도입하는 성과 이뤄냈고 당근과 월동무에 대한 재해보험 품목 지정이 됐지만 아직 뭐 농가소득이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그래서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저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 계약 재배를 늘릴 것이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가격 유통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농안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왜 계약 물량이 지금 현재 낮냐면 계약 단가가 낮거든요. 단가는 지금 현재 경영비 기준으로 단가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격 받아서는 농가소득 보장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그래서 생산비 수준으로 높여달라 이런 또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이 제주도의 1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차 산업을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또 하나의 축, 또 하나의 경쟁력은 역시 2, 3차 산업을 다 아우르는 6차 산업의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뭐 그 식품 가공 산업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1차 산업 비중이 이미 이제 뭐 11%가 되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이 2%에 불과한데 엄청나게 높은 1차 산업의 비중을 고부가 가치로 전환하지 못하면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가져나갈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고부가 가치를 위해서는 저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융복합 산업의 어떤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도정과 그리고 또 국가가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과 더 긴밀히 그 문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전략산업의 선정 그리고 육성과 관련돼서 일종의 로드맵을 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이 진행되는 동안 그 제주에 뭐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있습니다만 현재 도민사회의 가장 큰 갈등 현안으로 꼽을 수 있는 제2공항 갈등 문제 또 도민자치권 문제가 또 있을 테고요. 또 4.3의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또 좀 저희가 꼭 풀어내야 될 숙제가 또 있을 테고 뭐 지역 경쟁력 확보, 지속 가능한 제주임이라든 여러 가지 뭐 지역 사회 아젠다가 있습니다만 많은 후보들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정한 현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의 변화들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오영훈 당선인께서 속해 있는 제주 을 지역은 제2공항의 직접 후보 지역은 아닙니다만 배후 지역이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이고 그래서 이 제2공항의 갈등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피력해 오셨습니다만 21대 국회에서 21대 국회 내에서
제2공항의 갈등 해법 어떤 단초를 좀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미 뭐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갈등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제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도민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게 이제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게 전달하게 되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한다라는 게 네. 이제 합의문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것은 이제 도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죠. 과정이 전달이 안 된 건데 뭐 다행히 최근에 이제 제주도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또 원희룡 지사께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또 수용하셨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도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5월까지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논의된 다양한 논의 해법에 대해서 또 당과 정부가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환경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그것도 이제 아마 5, 6월 달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 성산 부지에 대한 적정성의 문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 입법 절차를 이제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시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법적 판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5, 6월 달의 과정이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부 측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2공항 문제가 도민 사회의 큰 현안인 이유는 아마 이제 제주가 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섬이 갖는 이제 지리적 한계 이런 것 때문일 텐데 하늘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바닷길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제주가 이제 해양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텐데 제주 신항만 사업에 대한 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 기간에서도 이게 그 단순히 여객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물류의 이동 부분을 좀 더 지중해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적들을 좀 하셨는데 신항만 사업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신항만 사업 내용을 보면 그 2조 8천억 원을 들여서 2040년까지 신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루즈 선석 4석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객 선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객 선석과 크루즈 선석을 확보한다는 것은 관광객을 제주로 오게끔 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제주 요항에 크루즈 선석을 이제 2석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제주도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제주의 문제는 사람을 더 오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의 물가가 수도권의 물가에 비해서 비싸다. 그러면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차 산업의 경쟁력이 운송비가 안 돼서 문제가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그럼 왜 문제가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컨테이너가 표준 컨테이너가 단 한 개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화물 선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신항만에서 그러면 화물 선석을 확보하고 표준 컨테이너로 입출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다수를 수출하는데 부산까지 가서 표준 컨테이너에 다시 실어서 다시 상해로 가야 되거든요. 소모적이죠. 그건 소모적이잖아요. 그럼 여기 표준 컨테이너로 삼다수 교래리 공장에서 바로 실어서 그 컨테이너가 직접 상해로 가고 북경으로 가는 그다음 그 컨테이너 다시 돌아와서 하는 과정이 된다면 저는 분리비를 상당히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주항, 제주외항, 제주신항만 이 3개의 항만 재배치가 화물선석 확보를 기본으로 해서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H 라인에 이제 그렇죠. 우리가 넣을 네. 수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신남방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제주항을 제주항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신앙만 앞으로 어쨌든 지역 사회가 신앙만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도 큽니다만 네네. 생태 환경과 맞물려서 네, 우려하는 예.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예. 어떤 그림이 그려지든 도민의 네. 우려가 좀 말끔하게 씻겨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마련하는 좀 힘을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거 과정에서도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관한 네, 논쟁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네, 네.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선택했던 시점과 네, 네. 상당 부분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그렇죠. 네. 현실이 많이 달라진 네. 것처럼 여전히 뭐 자본과 사람과 물류 네, 네. 이동을 중시하는 네.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초창기의 그런 그 청사진이 여전히 네. 유효한 것인지 하는 도민사회 걱정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저는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 네. 이미 일관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건지를 몰라요. 프리 인터내셔널 시티 개념이 이제 자기 머릿속에 없다는 거죠. 네. 국제도시, 국제적 도시 이런 개념은 있겠지만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법적으로 이제 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 기조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이죠. 네. 근데 그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적합한 정책 기조인지에 대해서 이미 IMF에서도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법적으로 그거를 보호하면서 가져가고 있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체계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미국의 경우가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저는 이제 전환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기조는 어떤 것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좀 손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상일 후보 경쟁했던 상대 후보죠. 부상일 후보가 낙선이 확실시 되자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께 감사하다, 죄송하다고 인사를 했고 또 오영훈 의원께도 좀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협치를 좀 잘해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죠. 네, 들었습니다. 자, 경쟁 후보의 선거 기간 동안 경쟁을 하는 관계이긴 합니다만 상대 후보 정책 중에도 좋은 정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경쟁 후보였지만 꼭 그 후보의 정책을 차용하고 싶다, 내가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농어민의 수당을 확대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경직불제나 또 수산 분야 공익경직불제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농민에 대한 수당으로는 아직 전개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농가에 대한 면적 단위 기준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개인에 대한 수당에 대한 문제는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에 대한 수당으로 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부상일 후보가 제시한 농어민 수당제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좀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정신문화와 관련된 또 이제 센터의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지역사회에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적절한 제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의 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뵐 때는 파란 머리 하실 수 예. 있겠네요. 잠깐만 할 건데. 아, 잠시 하실 겁니까? 네, 어쨌든 뭐 약속은 약속이기 네네, 때문에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여주셔야 네, 되겠죠. 네, 네. 자, 이제 당선인 신분이신데 경쟁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도 네. 계시고 네, 그러나 네. 역시 그분들도 다 지역의 그렇죠. 유권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이분들 지역 유권자를 다 아울러서 네. 도민과 유권자들께 끝으로 네.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상일 후보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를 지지했던 또 부상일 후보를 지지했던 모두 다 제주 도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겸허하게 듣고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 일에만 매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민 여러분, 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오영훈 당선인으로부터 제주미래 청사진과 총선 공약 실천 방안 그리고 총선 후 제주서의 통합 노력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제주서리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취재진 워크숍과 선거보도 준칙 공표, 또 지역 언론 공동기획 추진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만 당선증을 손에 쥔 오영훈 국회의원이 다시 도민의 명을 받드는 것은 오늘이 시작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제주가 더욱 유의미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오영훈 국회의원에 대한 격려와 채찍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특별대담을 모두 마칩니다. 거듭 축하드리고 오늘 대담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